예, 안녕하세요. 포항대 수학과에 있는 최민석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요, 그냥 피직스 인폼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최근의 경향이 어떤 건지 브로드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뭐 그림 같은 걸 보시면은 이제 허리케인, 미국의 우리나라는 태풍 같은 것들, 이것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 베이스로 이제 다양한 관측에서부터 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는 복잡한 물리 방정식을 결국 푸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우리가 정확한 식도 이해를 못하거나 언설턴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것도 한 번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여러 번 하기가 왜냐면 허리케인은 당장 오고 있는데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요옥일 수 있으면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렵고요. 이 우측에서 보시는 그림도 보면은 이제 터빈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해상에다가 정확한 위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최대 전략을 뽑아낼 수 있는 터빈의 위치를 이제 뽑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옵티미제이션 문제이긴 한데 그 옵티미제이션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복잡한 어떤 일종의 유체역학 같은 걸 풀어야 됩니다. 그걸 풀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역시 그것도 코스트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과학과 공학의 문제들에서 보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이 많이 필요로 한데요. 이제 기존의 방법들, 이제 20세기에 했던 다양한 전통적인 방법들로 보면은 그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거나 뭐 다양한 좋은 이론들은 발전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는 많은데 그 데이터를 잘 시스템에 프레임워크에 넣기도 쉽지도 않았거니와 물리 현상에 대한 정확한 것도 없고 그것을 한 번 하는데도 굉장히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크고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도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 방정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최근의 경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이용을 하자. 그래서 데이터도 있고 피지컬 로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특히 복잡한 문제일수록 하이 디멘전한 프로블럼일수록 이제 머신러닝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하드웨어적인 발전을 통해서 현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우르는 어떤 컴바인하는 시스템이 이제 최근의 연구 경향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이제 오늘 하나의 경향을 하나의 특정한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이제 뭐 여기서는 코인으로 사이언티픽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다양한 시뮬레이션, 거대한 다양한 좋은 알고리즘을 만든 것이 이제 미국의 내셔널 랩이 결국은 주도를 해왔었는데요. 2000년 한 2018년 19년도에 보면은 미국의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에서 기존 방법 말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리미테이션을 극복하는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서 이제 머신러닝을 기존의 사이언티픽 컴퓨팅과 함께 결합을 해갖고 여기서 보시면은 뭐 여기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 시뮬레이션 관련한 것들을 머신러닝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런 리포트, 테크니컬 리포트를 냈고요. 또 다른 걸로는 같은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에서 역시 이제 AI를 사이언티픽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대한 또 다른 테크니컬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보면은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라든지 다양한 뭐 아미라든지 네이비라든지 에어포스라든지 다 이쪽으로 사이언티픽 머신러닝으로 많은 연구, 그러니까 펀딩을 주면서 그랜트를 주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비단 학계나 연구 쪽에 내셔널 랩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쪽에서도 보면은 엔비디아를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보는데요. 뭐 물론 다양한 좋은 그래픽 카드를 있지만은 사실은 좋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서도 요 사이언티픽 머신러닝 또는 AI for Science를 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이제 파이썬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모듈러스라고 갖고 그래서 산업체에서도 이제 많은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전공이 이제 응용수학이다 보니까 일단은 뭔가 답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개런티가 되는 데서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에 보시면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좋은 점은 결국은 이미 어떤 나이스한 펑션,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연속 함수가 있으면은 그 연속 함수를 이 뉴럴 네트워크로 우리가 잘 근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복잡한 결국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PD를 풀고 싶은 건데 PD나 OD나 어떤 피지컬한 로를 근데 결국 그것도 함수들의
함수들이 그런 미분 방정식이나 PD를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솔루션이 일종의 이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에 의해서 우리가 요 뉴럴 네트워크로 잘 근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일단 바탕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PD를 만족을 할까 이것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 사실 이것도 이미 90년대 이미 이게 증명이 된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특히나 펑션에 대한 어떤 넌리니어, 좋은 넌리니어 어프로크시메이트라는 거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하이 디멘전널 프로블럼에 더 잘 적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디멘전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디멘전이 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가 잘 작동을 하는 어떤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잠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굿 어프로크시메이터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버전으로의 유니버셜 어프로크시메이션 티어럼도 사실 90년대에 이제 발견됐습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여전히 오픈 퀘스천은 굉장히 많은데요. 뭐 다양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여전히 현재 이제 액티브한 리서치 에어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피직스 인폼 머신 러닝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요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이제 OD나 PD를 푸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90년대에 이미 다양한 논문들에서 이제 논문들이 발표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논문 발표되고서는 거의 사장이 되고 있다가 이제 최근 한 5년, 10년 전부터 이제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는데 일단 하드웨어 발전, 특히 GPU의 어떤 하이 퍼포먼스 GPU가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의 생태계들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미제이션 메서드 같은 것도 좀 더 그러니까 프로바빌리스틱한 측면에서 발전이 있어서 이것들이 다 아울러서 다시 이제 요새 이제 좀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뭐 90년대 논문에 보면은 뭐 Neural Algorithm for Solving Differential Equation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90년대 나온 거고요. 사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강인석 교수님 포항공대 이제 화공과에 계시는 유체역학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미 90년대에 이 논문을 쓰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는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없다가요. 이제 한 2017년도 정도에 이제 요 브라운 그룹에서 조지 카네다키스랑 라시 그리고 펄드 카리스에 의해서 이제 요것을 피직스 인폼 뉴럴 네트워크라고 네임을 지면서 어떤 PDE를 푸는 특히 포워드랑 인버스를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푸는 논문을 제시하고 거기서부터 좀 많이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요 두 분은 이제 포닥이었고요. 이 당시는 그래서 요 조지 그룹의 이제 포닥이었고요. 박사는 다 다른 걸 했었습니다. 파리스는 이제 CFD 전산 유체역학을 했었고요. 이 친구는 박사 과정에 사실 2개 있습니다. 사이언티픽 계산과학이랑 이제 이컨에서 이제 했었는데, 근데 이제 포닥 와서 이제 그때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조지가 이제 머신러닝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제 포닥 때 시작을 해갖고 뭐 후다닥 해갖고 이제 논문이 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서부터는 이제 조지 그룹에서는 다 이제 기존에는 좀 다양한 걸 했었거든요. 전산 유체역학도 당연히 하고 뭐 이제 저는 사실 박사과정 했을 때 이제 uncertainty quantification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좀 그랬는데 그런 다양한 아니면 또 DPD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그것들 이제 하고 그것들 다 거의 정리하고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룹에서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 특히 대학원생분들 아직 관심은 있는데 좀 어떤 것을 봐야 될지 모르면 요 네이처에 나온 피직스 인폼 머신러닝을 한번 보시면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데이터랑 피지컬 로가 있을 때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물리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거의 알고 있는데 데이터가 없을 때. 다른 극단으로는 피직스는 잘 모르는데 데이터는 많을 때. 그리고 그 중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0세기에는 보면은 거의 우리가 피직스는 잘 알고 있고 근데 데이터 잘 모를 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많이 집중을 해왔다면은 이제 최근에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는 우리가 계속 얻을 수가 있거든요. 스트림으로 뭐 센서로부터 메저먼트에서 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중간, 데이터 피직스와 중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피직스 너무 복잡해서 모르고 데이터 많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특히나 더 이 피직스 인폼 머신러닝이 더 잘 맞는 핏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그러니까 많은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뭐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네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 각각의 컨트리뷰션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그 중에서도 오늘 좀 대표적인 피직스 인폼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뭔지 말씀드리면 사실 뭐 아마 이승철 교수님이 작년에 좋은 튜토리얼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주어진 PD가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이 근사의 exact 솔루션은 사실은 이제 어렵고, 그래서 근사의 U of XT를 이제 찾고 싶은 건데요. 이제 여기서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에 의해서 Deep Neural Network의 아웃풋으로 우리가 근사를 하겠다는 것이 일단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U hat이 일종의 인공신경망으로부터 오는 이제 서로게이트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세타, 이것은 이제 인공신경망 파라미터가 되는데요. 그 녀석들을 이제 우리가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죠. PD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 U hat이 요 레지듀얼을 봤을 때 이게 진짜 좋은 근사해라면은 0에 가까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지듀얼이 0에 가까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최적화의 로스 펑션에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로 넣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사실 PD는 PD 자체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니셜과 바운더리가 있어야지만 유니크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니셜과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콜로케이션 포인트는 일종의 레지듀얼에 대한 도메인 내에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스 펑션이 이제 여기서 정의가 되는데요. 보면은 이제 일종의 mean squared error가 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이제 expectation of the function이 되는데요. 결국 실제로 우리가 계산적인 목적에서는 결국은 어떤 discretize 해야 되고 여기서는 그것을 일종의 몬테칼로식으로 mean square error로 이제 계산을 해갔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니셜이나 바운더리에서 오는 mean square error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지듀얼에서 오는 에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나이스한 점이 바로 이 레지듀얼을 계산할 때 이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PD는 미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미분이 사실은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우리가 수치 미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하는 것은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이제 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찾으면은 그걸로부터 forward pass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임의의 포인트, input x와 t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이런 hit equation이 있을 때요. hit equation이 있을 때 이 앞단을 보시면 이거는 그냥 일반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input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변수가 되겠고요. 아웃풋이 바로 요거의 솔루션, 근사이가 되도록 하는 아웃풋이 되는데요. 이는 일반 신경망인데 여기서 이제 핀에서는 이제 요 U-햇에 이런 PD를 만족하도록 미분을 작용을 해갖고 그거로부터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옵티미제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으면은 요 세타는 이제 요 신경망의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은 결국 그 파라미터를 갖는 요 인공신경망의 아웃풋이 요거의 근사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한 아이디어가 되는데요. 뭐 사실은 수학을 하니까 좀 더 관심 있는 것은 그러면 이게 진짜 잘 되느냐. 기존에 FEM 뭐 구조 역학을 하시던데 그러면 이제 FEM을 하면은 FEM에서는 어떤 나이스한 에러 어널시스가 있어서 우리가 계산한 그 approximate 솔루션이 이제 진짜 컨버지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핀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다양한 PD 문제에 적용을 해보니까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 JCP에 이제 페이퍼를 내왔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그 당시에도 여전히 에러 어널시스는 뭐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좀 기존 방법하고는 좀 더 다르게 에러 요소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approximation, generalization, 그리고 optimization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컨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게다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인공신경망 자체가 이제 파라미터가 굉장히 크고 물론 되게 심플한 어떤 합성 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은 그게 굉장히 파라미터도 많고 해서 해석하기 어려웠고 그렇게 많은 역할은 잡은 아직은 많지는 않고요. 근래 들어서 이제 조금 이제 나온 것이 뭐 이제
칼스트에 계신 신동엽 교수님이 이제 PD, 엘립틱이나 파라볼릭 PD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컨버전스를 보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그룹의 ETH 그룹에서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것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쪽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을 이제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여전히 좀 많이 지금 연구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조역학 하면은 좀 FEM을 많이 이용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은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뭐 다양한 것 중에서 여기서 보면 핀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 펑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공신경막, 즉 넌리니어인 거고요. FEM 같은 경우는 이제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 뭐 리니어든 쿼드라틱이든 큐빅이든 뭐 이런 식으로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 하고요. 이제 파라미터가 좀 다른 것이 여기서는 웨이트과 바이어스가 되겠고요. 인공신경망에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 밸류가 되겠습니다. 트레이닝 포인트는 여기서는 이제 메쉬 프리가 되고 FEM에서는 이제 메쉬를 되게 복잡한 형상일수록 메쉬를 되게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또 큰 차이가 되겠고요. 커버넌 이퀘이션은 여기서는 FEM에서는 어떤 알제브라익 이퀘이션이 나오는 것 반면에 이제 핀에서는 결국 최적화를 통해서 풀기 때문에 로스 펑션이 되어 있고요. 파라미터 솔버는 따라서 옵티미제이션 솔버를 이용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보통은 이제 리니어 솔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러 에스티메이션 이쪽은 아직은 완벽한 에러 어널시스는 아직은 이제 available 하지 않고요. FEM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게 좋은 에러 에스티메이션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런스를 보면은 뭐 이게 2017년도 정도에 이제 아카이브에 올라가긴 했는데요. 논문의 JCPA는 이제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이거 어제 이제 한번 보니까 5,280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봤을 때는 한 2,500번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라는 반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 봤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뭐 매해 어떻게 이제 사이테이션이 증가가 됐는지를 보시면은 거의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그 정도까지 아니라 어쨌든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핀이 만능이냐? 사실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보면은 이제 직접 코드를 갖고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은 사실은 그냥 아까 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면은 많은 문제에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 리즌은 아직은 여전히 이제 언클리어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에 계신 특히 우리 대학원생들이나 포닥분들 있으면은 뭐 좋은 점은 이제 많은 연구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좀 나눠봤는데요. 보면은 타임 디펜던트 프로블럼에서 롱타임 인터그레이션 거의 잘 안 되고요. 쉽지 않고요. 물론 시스템의 컴플렉시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키텍처 디자인도,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베스트 아키텍처가 되는지, 즉 핀에 대해서 그것도 여전히 아직은 그렇게 썩 많이 잘 어떤 그러니까 비전 하면은 CNN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없고요. 트레이닝 다이나믹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잘 많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멀티 스케일 같은 문제도 쉽지는 않고요. 뭐 샘플링도 이제 포인트를 결국은 아까 포인트를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도 여전히 이제 쉽지 않고 컴플렉스 도메인 그리고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최근에 그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멀티 스케일 같은 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솔루션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U of X가 사인인데요. 세 가지의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small 그리고 large 스케일이 있을 때, high 프리퀀시가 있을 때 보시면은 뒤에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으로 이 녀석을 그냥 리그레션만 한다고 하더라도 보시면은 50번 돌리면요. 그러니까 요거의 솔루션은 빨간색인데요. 이렇게 약간 이제 high 프리퀀시가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데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제 50번 이터레이션 했을 때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 녀석 가장 로우 프리퀀시만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한 1000번까지 돌리면은 그나마 좀 하이 프리퀀시 잡습니다. 그래서 DNN을 보면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로우 프리퀀시부터 하이 프리퀀시를 잡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좀 하느냐. 그래서 멀티 스케일이 있을 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Fourier Feature Embedding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요 인풋과 그냥 기존의 인공신경망 사이에 이런 어떤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이것을 이제 앞단에 딱 붙이면은 이것은 트레이닝 파라미터는 아니고요. 붙이면은 이런 스펙트럴 바이어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걸 붙이고 나서 50번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여기랑 다르게 거의 그래도 잘 따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롱타임 인터그레이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핀으로 학습을 하시면은 temporal causality를 이게 자꾸 그러니까 위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은 근데 우리가 PD를 풀 때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풀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니셜 컨디션부터 시작을 하죠. 왜냐면 PD는 보통 비가역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해서 바운더리 컨디션도 만족하면서 시퀀셜하게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그냥 핀을 풀면은 전체 도메인에서 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뒤에 끝에 있는 시간부터 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뒤에서는 사실은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과 이니셜 컨디션에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제대로 된 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퀀셜 러닝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데요.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저희 그룹에서도 이제 한 것을 보면 이렇게 어드박션 이퀘이션 같은 경우 그냥 핀을 하면은 뭐 이니셜도 그렇지만은 뒤로 가면은 그냥 지로가 됩니다. 사실 지로도 이 녀석의 솔루션이긴 하니까요. 바운더리와 이니셜을 무시하면요. 그러니까 그 로컬 미니마로 찾아가는 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발견한 걸로 하면은 일종의 시퀀셜 러닝을 통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어진 PD를 만족하도록 이제 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KDB 이퀘이션인데 조금 더 복잡한 거. 그 경우도 보시면은 왼쪽 그냥 네이버한 핀으로 하면은 요 레퍼런스 솔루션과 비교하면 이제 잘 안 되는 반면 이제 그 시퀀셜 러닝을 이제 인포스 시켜서 하면은 이제 잘 따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여전히 이제 할 건 많은데 어쨌든 시퀀셜 러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역시 트레이닝 다이내믹스도 이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건데요. 그래도 그 중에 좀 파셜하게 어떻게 연구가 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NTK, 저 뉴럴 탄젠트 커널입니다. 그래서 NTK를 이용을 해왔고 핀에서의 어떤 트레이닝 다이내믹스를 조금 이해를 해왔고요. 그래서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요 웨이트, 그러니까 여기는 바운더리 텀에 대한 웨이트이고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텀에 대한 로스 텀이고요. 레지듀얼의 텀이 있으면 이 앞에 웨이트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웨이트를 좀 밸런스 시키도록.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하냐면은 이 NTK 커널에서의 아이겐 밸류, 그러니까 커버넌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들로부터 이제 어답티브하게 정하도록 해왔고 그것을 적용을 하면은 보시면은 이 경우는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인데요. 위에 네이버 핀으로 하면은 요 프레딕션을 보시면은 이그젝트와 좀 차이가 있는 반면에 요것을 적용하면은 그게 또 잘 맞는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럴 탄젠트 커널을 가지고 와서 핀의 뉴럴 탄젠트 커널을 정의하고 거기서부터 이 어답티브 웨이트를 정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웨이트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샘플링 웨이트이 뭐냐면은 기존의 이제 핀에서의 로스 텀을 보면요. 각 포인트, 트레이닝 포인트에 대해서 보면은 웨이트이 그냥 다 1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레지듀얼에서도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특정 포인트에서는 레지듀얼이 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즉 잘 안 맞는다는 경우죠. 특정 포인트에서는 다른 포인트에서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디스크리펀시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각 포인트에 대해서 웨이트를 따르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일종의 셀프 어답티브, 그러니까 어답티브하게 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각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웨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각 포인트의 개수만큼 거기에 커스터마이즈된 웨이트이 있고요. 바운더리 컨디션 그리고 요 이니셜 그리고 레지듀얼에 대해서 다 주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미니맥스 문제를 풀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하면은 보면은 컨벡션 이퀘이션 같은 경우 위에서 네이버하게 하면은 잘 안 맞는 반면은 역시 셀프 어답티브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잘 안 돼요. 뭐 특히 대학원생들을 해서 잘 안 돼요. 문제 핀했는데 왜 안 되죠? 그러는데요. 그때 보통 제시하는 몇 가지 이제 방법이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셀프 어답티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게 그렇다면 만능은 아니지만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좋은 이제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샘플링 포인트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하느냐가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결국은 원래 트루한 수학적으로 관점에서의 로스 펑션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로스 펑션의 expectation을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적분이 들어가 있고 적분을 이제 이그젝트하게 풀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일종의 몬테칼로 형식으로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근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유니폼하게 우리가 보통은 디스트리뷰션을 해갖고 하는데요.
이랬을 때는 이제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의 성능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면은 뭐 많은 통계에서 보면 importance sampling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스트리뷰션에서 오도록 대신 variance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의 importance sampling의 방법이고요. 뭐 또 다르게는 이제 몬테칼로 대신 쿼시 몬테칼로로 하면은 이제 컨버전스 오더가 하나 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2분의 1이 더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쿼시 랜덤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다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저희 앱에서 좀 하는 것은 이제 디스트리뷰션 포인트를 좀 바꿔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레이어를 추가를 해갖고 바꿔주면은 이 경우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스티프한 문제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프로블럼이 이제 로봇 프로블럼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우 보시면은 두 번째 변수는 10에 이제 마이너스 5승으로 다른 것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런 스티프한 문제도 네이버하게 보면은 거의 따라잡지 못하는 반면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잘 이용을 해서 풀면은 이제 굉장히 잘 따라잡는다는 것을 이제 롱타임에 대해서도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샘플링 포인트도 역시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역시 아키텍처 같은 경우도 예, 보시면은 뭐 비전은 CNN 그리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RNN 그리고 뭐 요새 같은 랭귀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뭐 트랜스포머 모델이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데요. 핀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그냥 스탠다드한 인공신경망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파리스 그룹에서 제시한 거는 예, 일종의 약간의 모더파이드 된 구조. 뭐 사실 단순합니다. 역시 신공망인데 약간의 두 개 인코더를 추가를 해갖고 이제 그러면은 뭐 적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로 역시 NTK 커널의 어널리시스 통해서 보면은 원래 네이버하게 하면은 에러가 10의 마이너스 1승 정도라고 하면은 이런 구조를 이용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로 다운된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역시 핀의 어떤 베스트 아키텍처는 무엇이냐 했을 때는 여전히 갈 길은 멀다라는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서도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뭐 여기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좋은 연구 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사실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게 이것이고요. 그래서 95년도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는 이제 또 조지 그룹에서 오퍼레이터를 연행하는 그것을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오퍼레이터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펑션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인풋으로 해서 아웃풋이 포인트 밸류가 나오는 반면 이제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인풋이 펑션이고요. 아웃풋 G of U도 펑션입니다. 그래서 펑션을 인풋으로 해서 펑션을 보내는데 이 녀석에 대해서도 예,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왔고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딥오넷이라는 것을 이제 조지 그룹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뭐 보면 이제 이런 ODE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인풋 펑션이 이제 forcing이 되어 있고요. 아웃풋은 여기 솔루션 S of X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G라는 오퍼레이터가 U에서 솔루션으로 오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exact한 어떤 포뮬라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척분하면 나오니까요. 예. 근데 이 녀석을 이제 디보넷 구조를 이용해서 풀어서 굉장히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적으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역시 에러 어널리시스인데요. 이제 다음 이제 연사분인 홍윤선 교수님이 아마 여기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이제 이쪽으로 해왔고 뭐 다양한 피직스 인폼 머신러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롱타임 인터그레이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나 몇 가지 이슈들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직스 인폼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러닝에서도 어떻게 피직스 인퍼스 하느냐에도 지금 관심이 많고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원래 이제 uncertainty quantification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생성 모델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연구를 UQ의 알고리즘 만드는 것에 이제 많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이제 제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